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혹하는 YG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유혹당할 써니 이혜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써니는 그 닐 셔스터먼 수학자 시리즈로 방송을 2편 하는 줄 알고 있었던 네.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서 다음은 언제 넘어가시려나 이랬더니 사실 제가 뭐 월수 다 수학자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청취자들 중에서도 수학자 시리즈에 관심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YG 또 이렇게 말도 저렇게 많이 하냐 그러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은 뭐 제안이지만 나는 성심성의껏 했는데 안 넘어온다 그러면 그거 네 운이지. 나는 질척거리지 않는다. 그 본래 뭐 저 YG는 그랬을걸요. 이성을 유혹할 때도 좀 몇 번 찝쩍거려 보다가 반응 없으면은 그 딴 여자 또 찾아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막 멱살 잡고 끌고 오고 이런 거 없고 너무 스토킹 이런 거 없고 싫다는데 계속 유혹하면 그런 거 없어요. 스토킹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책으로 유혹하실 당연하죠. 예정이신 거군요. 저 월요일 날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원래 그 저희가 이제 문학 비문학 비율을 좀 맞추려고, 그리고 또 유혹하는 YG에서는 제가 가끔씩 좀 그 JYP랑 같이 읽고 방송하면 좋을 법한 책인데 뭐 두껍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과학책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가져왔잖아요. 과학책이거나. 그런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번 주는 재밌는 책으로만. 오늘 원래 수요일에는 되게 막 진지하고 막 무거운 책, 막 정치 사회 이런 거 좀 해보려고 계획 세우는 것 같더니 맞아요. 정치율 조사 기간이야 이번 주에? 왜 진지함 버리고 그냥 오로지 재미를 위해 달리는 겁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올해 1년 내내 그 금음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정말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도 그 인문사회가 책의 인기가 너무 낮아요. 경제학 책 이런 거 올리면 반응이 없죠. 반응 없어요. 뭐 경제학책, 뭐 환경책 이런 거 올리면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과학책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그냥 안전히 그냥 재미로 가보자.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넘어왔으면 이래도 안 넘어올래라고 수요일 날 또 들이대고. 오늘 이제 들이대는 책이 뭔가 전 이제 좀 전에 제목을 봤는데 야 요거 셉니다. 네. 요거는 이미 작가 이름에서부터 작가 이름도 그렇고 나 이 책 봤어요. 표지를 봤어요. 표지를. 지지난주인가 이제 서점에 갔을 때 따끈따끈하게 신간 코너에 쫙 깔린 걸 봤는데 사실 제목도 알고 있었고 이런 제목으로 이 양반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몇 달 전부터 YG한테 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한글판이 나왔구나. 사야 하나? 이거 설정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이거 싫어하는 계열이던데 그래도 어떡하지? 사야 하나? 망설이다가 일단 그날은 안 샀어요. 근데 지금 YG가 또 재밌다고 유혹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성공 여부는 JYP가 구매를 하느냐 마느냐군요. 근데 뭐 JYP 뭐 구매 안 해도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게다가 또 한 권이면 내가 또 충동 구매라도 했을 텐데 이것도 2권입니다. 하여튼 정말 재밌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써내지만 참 말이 많아서 대체로 길게 쓰시는 분, 스티븐 킹의 신작 페어리테일입니다. 오늘은 페어리테일로 청취자들 유혹을 할 텐데요. 댓글 먼저 읽어보고. 채 땡땡땡땡님, 헐 이런 멋진 셀럽을 책걸상에서도 뵙다니. 책걸상 섭외력 대박. 언더스탠딩에서 말씀하신 거 보고 완전 멋지시다고 느꼈지만 책은 안 샀는데
책걸상에 나오셨으니 구매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되고 재미있어서 저에겐 장님이 눈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경제학이 필요한 필요한 순간. 순간이었죠. 네, 얼마 전에 방송했던 김현철 교수의 책 섭외력 대박. 그냥 전 카톡 하나 보냈을 뿐인데 네, 원래 아는 사람이라. 다음 댓글 역시 같은 방송 듣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규현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기셨는데요. 제발 필리핀 도우미 제도 좀 도입하게 해주세요. 홍콩에 살았었는데 그녀들의 도움이 너무 컸고요. 그들은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먼저 고용하려고 할 걸요. 라고 이제 경험담 섞어서 이제 지지에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엔초바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 주셨어요. 네, 홍콩 여행 갔을 때 주말에 빌딩 로비에 가득 앉아있던 동남아 여성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출퇴근 도움이라고 하셨지만 부모를 고용하는 육아 정책이 긍정적일까요? 유럽처럼 근무 형태에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출생률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그렇습니다. 일괄 지급해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신 세금 추징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자 증세, 횡재세, 로브세 등을 도입하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하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봐서는 몇 년 후엔 우리가 베트남에 가사 도우미를 하러 가야 할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고민하는 게 우습긴 합니다. 책도 안 읽고 의견 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듣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네. 엔초바님 책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콩피아님께서도 온갖 설명을 더해도 노동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 요즘 가장 싫어하는 갑질이 연상되는 일이기에 나라 망하기 직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리 들을 주장은 아니네요. 그래도 저와 다른 생각 듣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내가 그냥 통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네. 네, 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이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증거는 없었던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의외로 또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읽는 재미가 쏠쏠한 경제학 책이었습니다. 네. 올리비아 마미님 댓글 주셨는데 짝꿍과 차 타고 이동하면서 책걸상 듣는데 올리비아 마미? 뭐야 유민 엄마야? 생각지도 못한 댓글 속에 감동받는 단순한 토크 콘서트 참석만으로도 그에겐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댓글 소개 덕분에 또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엔 우리 토크 콘서트에 더해서 디프리도 꼭 가자며 충성심 불태우며 다짐해 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1월이 시작되었군요. 네. 그렇군요. 책걸상 이번 시즌은 현재 연말까지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시즌 혹은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바가 없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고민 결정된 게 중입니다. 없어요? 네, 고민 중입니다. 그렇군요. 못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떻게 빨리빨리 지금 또 결단 내려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다음 시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어떤 시즌은 또 잠깐 또 쉬었다 한 적도 있잖아요. 네. 몇 주 정도, 한두 달 쉬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연초에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11월 1일 현재는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유혹하는 YG 스티븐 킹의 페어리 테일입니다. 페어리 테일 일단 제목 자체가 동화 아닙니까? 네, 동화. 저 내용은 완전 반전이겠죠? 근데 진짜 동화입니까? 아니면은 이 이름만 제목만 동화고 평소 하던 것처럼 막 또 피 터지고 막 아니면
응? 사람 많이 죽고 뭐 사람은 쉽게 혹은 변하지 막 않는데 초자연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뭐 이런 지금 본인 마음속에 있던 의문을 다 지금 뭐에 동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잔혹 동화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동화 맞고요. 네. 동화는 맞아. 하지만 잔혹 동화고요. 아. 그렇겠지. 네, 잔혹 동화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겠지. 저는 이건 약간 페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책걸상에서 다뤘던 하루키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하루키의 소설의 설정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라 그래서 나 안 읽겠다. 한 사람은 없다. 혹은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라고 욕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있었잖아. 나 싫다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이 스티븐 킹의 페어리테일도 놀랍게도 비슷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약간 설정이 비슷해요. 그러고 보니 저 하루키 아저씨는 봐봐 그 기사단장도 그렇지 1Q84도 그렇지 무슨 그 도시와 벽 불확실한 벽 네. 그 불확실 그것도 그렇지 그 사이에 소품이라고 썼던 그 무슨 색채가 없는 네. 어쩌고 그 술래 그거 그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말 되는 거라고는 그 드라이브 마이 칸가 그거 그 들어있는 그 단편집 그게 그나마 이제 말 되는 이야기였고 긴 장편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없어요. 맞아. 없다고요?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그 다른 세상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환상에 있거나 또 갑자기 돌아오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스티븐 킹의 페어리테일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지만 정말 빌드업해요. 자, 어느 정도 빌드업이냐면 2권짜리거든요. 네. 1권은 다 현실 이야기예요. 1권에서 계속 빌드업하는 거예요. 계속 차고. 아 1권 끝날 때까지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까먹는 소리 설정 안 안 나와요. 아, 그래? 그럼 좀 볼까? 안 나와요. 내가 또 성실하게 빌드업 하거나 난 둘 중에 하나 좋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짧게 이거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설정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할 거니까 그냥 그거 감안하고 쭉 보시든지 싫으면 말고 처음부터 딱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정성껏 빌드업을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세상을 만들었으면 내가 그 다음 얘기 좀 들어주고. 자, 하루키는 둘 다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페어하지 않다. 아니, 그 저 책 제목도 페어리 테일인데 네. 페어하지 않다라고 발음 좀 해주면 안 돼요? 페어하지 않다는 무슨 저 청소년들도 많이 듣는데 우리 청소년들 많이 듣습니까? F 발음 정도는 좀.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아니군요. 네. 아니 난 아까 페어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로 뭐랑 짝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인가라고 잠시 미안해요. 자, 그리고 이게 페어리테일이 이유가 있는데 그 딱 책을 펼치자마자 그리고 항상 양심을 나침판 삼으려구나 라는 이제 이용문으로 시작이 돼요. 진짜 동화에 나올 만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진짜 동화에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푸른 요정이 사람이 되는 피노키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스티븐 킹이 온갖 서양의 민담 동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여기저기에 다 넣어놨어요. 이 책에? 이 책에. 그래서 딴 책에도 많이 넣어놨어. 딴 책에도 많이 넣어놨지만 이건 그냥 작정하고 아예.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중요한 설정이 되는 동화가 제크와 콩나무. 예, 제크와 콩나무 같은 것도 중요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러브크래프트라고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공포소설 작가 있거든요. 네. 그 공포소설 작가의 작품들 같은 것도 이 소설의 중요한
그 모티프 소재들로 여기저기 차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작품 이름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 뭐 미리 읽고 읽으면 아니 그럴 재밌어요? 필요는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 작품들을 아는 분들이라면은 막 선물 같은 책인 거죠. JYP 싫어할 것 같은데. JYP는 동화는 전래동화 한국 것도 잘 모르고 미국 것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JYP한테 이거 읽고 방송하자고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재미있는 잔 요소들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미국의 문화나 혹은 그런 서양 민담이나 서양 동화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분들이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보다. 어디서 가져왔나 보다. 아 이거 그 이야기인데 뭐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랑 별로 안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스티븐 킹이 설정해 놓은 잔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는 놓치는 거죠. 약간의 재미가 반감될 수는 있겠군요. 네네. 갑자기 읽고 싶은 마음이 약간 줄어들었어. 게이지가 찾다 떨어졌어. 아니 아까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크와 콩나무 정도는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크와 콩나무가 거의 완전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제크가 콩을 심었는데 나무가 계속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왜 올라가지? 근데 그거 타고 밑에 땅에서 위기가 생겼나?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 나무를 타고 계속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누구 만나는 거잖아. 엄마가 이게 소를 팔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올해부터 이상한 그 노판지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그 소를 콩 몇 쪽이랑 바꿔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난 다음에 엄마가 그냥 야 이런 쓰잘데없는 거 하고 뜰에다가 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콩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서 자라 있으니까 잭이 거기 올라가 본 거죠. 올라갔더니 금은보화가 쏟아졌나요? 거기에 이제 거인이 있잖아요. 있었죠. 거인이 살고 있어서 그 거인이 자고 있는 거인을 피해서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내려오다가 걸렸는데 거인이 따라서 내려오니까 도끼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거인이 낙사하게끔 만드는 잔혹 동화가 제크와 콩나무잖아요. 그 금은보화는 챙기고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 거인만 자다가 날벼락인 거지. 그 노파는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라 약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혹은 장난꾸러기 뭐 마법사였거나 올라갔다가 거인한테 제크가 맞아 죽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뭐... 장난꾸러기 마법사였던 거죠. 그거야 네 운세다. 제크와 콩나무의 이야기를 전혀 몰랐군요. 네. 옛날에 물론 봤습니다만 아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 주 책걸상 하면서 되게 수확이 많으시네요. 질척거리지 않는다면서요. 까치 이야기도 하시고 되게 좀 많은 동서양의 동화, 민담, 전설 이런 거 많이 또 하나 더 해주세요. 또 뭐 있어요? 페어리테일에 등장하는 서양 유명한 동화. 아니 제목은 알지만 내가 내용을 모르는 거 뭐. 제가 이제 설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찰리라고 하는 17살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네. 17살 소년이 주인공이고 그 찰리가 나예요. 작중화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JYP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금부터 들어도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깔았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리 이야기부터 동네에 있는 다리 이야기부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불운한 일들을 겪어요. 엄마, 아빠 찰리인데 엄마가 다리에서 사고로 죽어요. 그 다리에서? 네, 그 다리에서 동네에 있는 그 다리에서 사고로 죽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티븐 킹의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드러납니다. 막 이거 공공정책 해가지고 다리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고치더니 안 고치고 방치하더니 이제 결국 우리 엄마가 이제 죽는 일이 생겼죠. 안 고쳐준 사람이 트럼프야?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그 신자유주의 미국 정권들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아빠가 폐인이 돼요. 그래서 아빠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한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를 막 어렵게 케어하면서 이제 이러다가 진짜 아빠 일자리도 진짜 잘리고 진짜 홈리스 되나 이런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를 먹는 게 찰리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때마다 찰리가 계속해서 제발 우리 아빠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컴백하게 해주면 나는 꼭 당신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신이 원하는? 신이 원하는 신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라라고 했는데 내가 까치가 되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그런 마음으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 자조협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그런 그 멋지고 그다음에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와. 불안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되게 앞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진짜 거죠. 앞부분이에요. 진짜 앞부분. 진짜 앞부분. 나도 혹시 볼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앞부분. 딱 그게 그냥 한 20쪽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그것도 한 800쪽 되겠던데.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생활이 이제 부자간의 생활이 약간 정상이 되고 다행이다. 이제 이 친구도 찰리라는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아이비에 있는 대학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를 할까 뭘 공부를 할까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마을에 엄청나게 괴팍한 괴짜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은 그 자기가 데리고 사는 저먼 shepherd 개 외에는 동네 사람들과도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요. 막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혹시 무슨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든지 아니면 저 개는 인육을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괴팍한 그런 괴이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 있는 꽤 낡은 저택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찰리가 살려줘야지. 근데 찰리가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도움을 줬구나. 착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우리 아버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착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때 내가 저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케어를 해주면서 911에 전화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재활까지 하면은 몇 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괴팍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찰리한테 그 늙은 개, 금방 숨이 그 개도 엄청 엄청 늙어가지고 네. 이제 금방 죽어도 이상이 없을 그 개를 돌보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개를 돌봐달라고. 개를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찰리가 그 노인도 돌보게 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개도 돌보게 되면서 그 노견과 그 노인과 친해져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개가 혹시 사람 말 알아듣고 막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다행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건 아닌가 자, 그런데 이제 보군요. 점점 이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비밀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부자인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부자야? 동화니까.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부자고 마음에 그리고 상처가 있지. 그 할아버지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절대로 남한테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요.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찰리한테 이야기하고. 오호. 죽어요. 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에게
너의 선택에 맡기마. 그 비밀이 뭔지는 말 안 해주는 말 안 거군요. 해줘. 너의 선택에 맡기마. 너의 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이 노견도 부탁한다. 그 지금 YG는 유혹하려고 궁금하지 이러면서 안 알려주는데 알고 보면 막 출판사 홍보물에 다 나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노견? 그래서 뭐 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수호하는 수호하는 임무를 이제 넘겨받은 거고, 그리고 또 그 노견의 운명과 관련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노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수호해야 되는 주체가 노견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그건 않아요? 다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그 아까 아버지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착한 일 하겠다 했으니까 나는 내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게 어쩌면 그 반대급부로 나한테 주어지는 미션인가? 그래서 이제 모험을 떠나서 뭔가 이제 본인 위기의 상황으로 이제 본인이 들어가게 되는 그게 1권이에요? 그게 1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뭐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약속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교훈. 그렇구나.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걸로. 정말 새로운 관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씩 빌드업하는 과정이 딱 거의 1권 전부 내용인데 진짜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 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 결단을 내린 다음에 그 하루깨 책처럼 주인공이 다른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홍보 문구는 대개는 그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모험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빌드업하는 과정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1권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거는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거는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짜 그러니까 판타지 모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판타지 모험 이야기에 온갖 악당들이 다 등장해요. 그 모험 동화에 나오는 그래서 점점 안 보고 싶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2권보다는 1권이 훨씬 더 재밌었고 그 1권에서 빌드업된 거에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권으로 가가지고 읽어서 저는 뭐 판타지 SF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꼈는데 뭔가 JYP 같은 사람은 막 좋아할 만한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서 JYP한테 같이 읽고 방송하자고 권하지는 않았던 거죠. 요거 2권 다 읽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YG는 금방 읽죠.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네, 주말에 아마 토요일 날 책을 들기 시작했을 텐데 아침에 딱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퇴근할 때 딱 보니까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바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전부 다 읽었죠. 토요일에. 그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 이런 리액션 너무 크게 하면 또 오버한다고 인위적인 리액션이라고 댓글 달리니까 네네네. 필요할 때 적당히 해주시고 요거만 잘라서 좀 어떻게 활용해 주세요. 그걸 자를 수는 없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타지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되게 재밌을 법하고 스티븐 킹 팬들이야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읽으실 테고 근데 그 1권에서 빌드업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스티븐 킹은 따뜻한 할아버지다. 세상에 정말 애정이 많은 세상에 애정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노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직접 교류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 독자들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애도했어요. 그게 독자들이랑 이렇게 서로 알림 피드 같은 걸 설정을 해놨나 봐요. 이게 코로나 시기쯤에 이렇게 쓰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한 10월, 11월쯤에 나와가지고 그때 베스트셀러 상위에 꽤 오래 있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한 1년 만에 번역이 되어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일권의 빌드업하는 과정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론부터 결론 이야기할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소설에? 근데 그냥 스티븐 킹이 그냥 약간 그 마지막에 그냥 딱 하고 너희들 이거 원했지? 아 그래요?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이니까. 사람들이 아. 원하는 너희들이 다들 이거 원했지? 왜냐하면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티븐 킹 그 작가의 약간의 그런 괴팍한 그 스티븐 킹 소설의 초기작들을 보면은 진짜 험한 결말들 많거든요. 근데 딱 마지막에 너희들 다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결말을 원했지? 바로 이게 이런 결말이야. 너희가 원한 결말을 내주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게 독자한테 팬 서비스 잘하는 작가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스티븐 킹 팬들이나 혹은 지금 약간 따뜻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책 저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JYP는 이 책 페어리테일은 건너뛰시고 지금 미국에서 또 지금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 있는 새 책. 나는 이 스티븐 킹 정말 뭐 인품은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도박빚이 있는 게 아닌가. 작품을 너무 많이 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기부하신대잖아요. 도박빚이 있으면 기부 그렇게 엄청나게 못 하잖아요. 도박빚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홀리라고 하는 새 작품 또 내가지고 이번엔 엄청 인기 많아요. 이번엔 또 홀리한 작품 쓰셨어요? 귀신은 안 나오겠네. 홀리한 작품. 주인공 이름이 홀리. 아. 홀리 우리 그 책걸상 오래 들으시는 분들 혹은 스티븐 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홀리 아는 앤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홀리가 누군데요? 그 탐정 시리즈 우리 했었잖아요. 응? 빌 호지스. 빌 호지스는 떠오른다. 네, 빌 호지스 탐정. 근데 그 빌 호지스와 함께 다니는 조력자 여성의 이름이 홀리잖아요. 빌 호지스는 어디 나왔지? 메르스데스. 아, 미스터 메르세데스. 네, 미스터 메르스데스.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에 네, 계속 시리즈 나오는 계속 사람인가? 나오는 그 빌 호지스를 도와서 사건을 해결하는 홀리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빌 호지스는 안 나와요 이번에는? 빌 호지스는 죽었잖아요. 아, 그 시리즈에서. 아 그래. 내가 문상을 안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빌 호지스 시리즈 3권에서 죽었잖아요. 아, 그 엔드 무슨 맞아요. 와치 그거 그 마지막 편에서. 네, 마지막 편에서 그 JYP가 그 3부작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건 두 번째 거. 네. 그 책 원고 찬 그 파인더 스키퍼스. 파인더 스키퍼스. 네네네. 빌 호지스 3부작에 나온 그 여성 조력자 홀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소설이 나와요. 네, 소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 스티븐 킹이 번역되어가지고 국내에 나오는 속도를 염두에 두면 한 내년 한 뭐 여름이나 가을쯤에 나오겠죠. 그거는 볼 마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JYP는 이번 책은 건너뛰고 내년에 이제 그걸 읽고서 그때도 책걸상을 하게 되면 그때 책걸상에서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죠. 아 그렇군요. 빌리 서머스보다 페어리테일이 더 재밌었습니까? YG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빌리 서머스는 진짜 원탑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금음의 하루키 토론방에서도 제가 이게 하루키 설정이랑 되게 유사한 설정의 스티븐 킹 소설도 있다. 그러면서 이 페어리테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몇몇 분들이 그러면 저 스티븐 킹 안 읽어봤는데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스티븐 킹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 소설보다는 빌리 서머스가 훨씬 낫습니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빌리 서머스로 시작하는 것도 글쎄요, 뭐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싶긴 한데 사실 스티븐 킹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너무 또 다른 스타일이고 진짜 다들 한 권도 안 읽어보신 분한테 뭐부터
읽으시라고 추천해야 될지 우리 책 GPT도 난감해할 것 그리고 같아요. 스타일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권만 읽어보고서 아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거 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스타일의 스티븐 소설들이 킹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코끼리 같은 존재죠. 한번 어느 부분을 만져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특집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스티븐 king 소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스티븐 킹 시작해봐. 특집이요. 뭐 YG가 맘만 먹으면 뭐 한 8회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은 이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막 이렇게. 거의 모든 작품을 다 읽은 할 수 사람이기 있어요. 때문에. 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 약간 졸작도 있고 스티븐 킹 졸작도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근데 수작들로만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요거는 다음 시즌 때 다음 시즌 생긴다면. 네, 다음 시즌이 생긴다면. 그리고 건강도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나이가 뭐 좀 있으시니까. 하루키 옹도 그렇고 스티븐 킹 동갑이죠, 옹도 그렇고 둘이 동갑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이제 서로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게 또 8순 이상 되면은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생존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킹이 이 방송을 듣고 책걸상에 딱 기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 동화 속 그 주인공 할아버지처럼 나의 전 재산. 그 스티븐 킹 SNS 같은 데다가 우리 독지가분이 영어로 좀 올려주세요. 네. 이런 방송이 있는데 스티븐 킹 책도 엄청 사랑하고 막 한국에, 자주 소개하고 이러는데 똑똑한 기자 하나가 엄청 팬이다. 한국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 우리 오프라 윈프리 쇼다 뭐 이럴까? 근데 그 스티븐 킹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진짜 너무 관심 없는 시장이죠. 기본 작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스티븐 킹 책이 별로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약간 독특한 거예요. 한국의 스티븐 킹 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스티븐 킹 부흥을 위하여 돈을 쏴줄 법도 한데 말이죠. 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봤던 그 넷플릭스의 재밌는 영화 스티븐 킹의 단편을 가지고 만든 해리건 씨의 전화기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거는 이건 이런 설정이니까 알고 보세요라고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스티븐 킹 소설 중에 나중에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그거 결국 우리가 소개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안 했어? 제목만 몇 차례 나중에 언급하고. 하자라고 하고 결국 아직도 그 나중에 안 온 안 거야? 했어요. 제목만 몇 차례 언급하고 나중에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중에 되는데 나 좋아했는데. 그 나중에 느낌이랑 일권의 느낌이 비슷해요. 아 그래? 네.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또 다시 올라가네. 페어리테일의 일권의 느낌이 비슷해요. 나중에 그 꼬마는 안 나옵니까? 나중에 꼬마는 안 나옵니다. 네. 그냥. 네. 아이고 스티븐 킹 이야기야 뭐 언제 해도 한도 끝도 없죠. 자 네. 이번 주는 월요일 날은 수확자 시리즈 네. 네, 3권 소개했고요. 닐 셔스터먼의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스티븐 킹의 국내에서는 신작 페어리테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YG가 유혹한 작품 2편을 다 읽으려면은 한 2,000페이지 되겠군요. 그렇죠. 정말 따라가기 힘든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학원의 일타 강사인데 강의는 참 잘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 한 시간에 3챕터씩 나가는 이런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번 주에는 유혹하는 YG로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